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6월 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여러분들 참고 사항일 뿐이니 투자하실 때는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뉴스 정리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포브스에서 4일 비트코인 급락의 원인을 고래 매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고래의 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스틴 선이 오렌 버핏과의 오찬에 비탈릭 부테린, 우지한과 동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론 펌핑설을 부인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크립토맘, 우리 헬스터피어스, 미국의 SEC에 비트코인 ETF 승인을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명 벤처 투자가가 대다수 사람이 절망할 때 비트코인 강세장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애플의 비트코인 심벌과 그리고 암호화 개발자 패키지를 공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산탄데르, 바클레이스, UBS 등 국경 간 결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상용화 위해서 6,300만 달러를 자금을 유치했다라고 하는데 한번 이 부분도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까르프 블록체인 추적 기술을 이용해서 매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지금 상황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포브스가 4일에 비트코인 급락 원인이 고래 매도 때문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고래는 이제 비트코인 고래라는 거 이제 대규모 투자자 큰 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매도세가 지금 실제 비트코인 미디어 토큰부에 따르면 오전 9시 31분 22초에 3DG 9GI4로 시작되는 주소에서 두 개의 주소로 각각 이제 보내졌다고 해요. 근데 약 2억 달러의 규모로 이체가 됐고 지금 중국 암호화폐 미디어 비스제는 암호화폐 트랜잭션 추적 사이트 웨일 알러트를 인용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코인베이스에 한 비트코인의 고래가 25,000개, 약 2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한 2억 달러 가량의 비트코인을 파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이 넘는 건데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후 낮은 가격에 사들여 결국 1,000만 달러의 차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브스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은 매일 수십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가장 널리 거래되는 암호화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의 비트코인을 이동시키는 대형 홀더들로 인해 엄청난 가격 변동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떤 자산이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자본이 거래되는 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대형 큰 손들, 대규모 투자자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특히 비트코인은 그 변동성이 워낙 크기도 하고 규제도 지금은 아직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리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고래들이 지금 사고팔고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이제 흔들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뒤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술적 분석은. 자, 저스틴 선이 워렌 버핏과의 오찬에 비탈릭 부테린과 우지안을 동반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펌핑설을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과의 자선 5천 경매에 이제 주인공으로 낙찰되었다라고 했어요. 저스틴 선이. 근데 여기에 이제 우지안 비트메인 대표와 그리고 우리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타릭 부테린과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스틴 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암호화폐의 이제 대표 주자격인 인물들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이 가는 사람들을 면면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우선은 그 비타릭 부테린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스틴 선도 이제 그냥 자기 혼자서 뭐 트론을 펌핑 시켜야지 이런 생각만으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저스틴 선이 그런 바보도 아니고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저스틴 선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천 회담에 이제 참가하는 게 그 우지안, 비타릭 부테린, 그리고 리딘, 후오비 거래소 CEO죠. 예, 블록체인 업계 7명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난해 버핏 경매를 놓쳤고 시장 펌핑의 의도를 이제 다들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펌핑의 의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5천을 통해서 워렌 버핏이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5천은 교류회일 뿐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저스틴 선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거 뭐 3시간 만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막 암호화폐에 투자하겠다. 갑자기 너무 좋다.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전에 그런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인식을 이제 하게 만드는 거고 주요 메인에 이제 나서는 건데, 이게 이제 좋게 작용을 할지 아닐지는 뒤에 이제 가봐야지 알겠죠. 하지만 이제 저스틴 선은 조금 이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마케팅적으로도 효과를 어느 정도 지금 보이고 있죠. 벌써 우리가 이렇게 이슈화, 기사화가 되고 있고, 워렌 버핏도 거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했다라고 해요. 뭐 기쁘게 기대하고 있다. 이 젊은이들과의 뭐 점심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저스틴 선이 또 올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잘 진행이 되길 바라고요.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조금 이제 양지로 제대로 이제 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제 바이낸스의 CEO 짜오 정펑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워렌 버핏은 쥐약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점심 대접을 받게 됐다. 워렌 버핏의 비트코인은 쥐약 발언에 이제 비꼬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워렌 버핏이 이제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은 쥐약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쥐약을 먹은 거죠. 결국에는 자신이. 뭐 워렌 버핏이 직접 가지는 건 아니지만 기부를 하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점심을 대접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 암호화폐 기업가들이 워렌 버핏의 점심을 향후 10년간 계속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약 5천만 달러짜리 점심을 대규모 ICO 프로젝트가 사게 된다면 이 꿈은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죠. 바이낸스 CEO인 이 자오 창펑은 왜 이제 초대를 안 받았냐라고 하는데, 초대는 받았다고는 해요. 근데 뭐 자기가 이제 뭐 너무 멀어서 뭐 안 간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저스틴 선하고 이 자오 창펑하고도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BTT 발행했을 때 그 상황을 보더라도 사이는 괜찮은 것 같고,
초대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오청펑이 이제 뭐 사정상 못 간다라고 한 것으로 지금 이제 트위터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잘 진행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 지금 하락하는 시점에 많이들 좀 조마조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가져와 봤어요. 비트코인 버츠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 올린 건데요.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성과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전체 큰 틀에서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본 거고요. 상승률을 봤을 때 지금 100만 퍼센트, 100만 퍼센트입니다. 100만 전체적으로. 그리고 5년을 봤을 때에는 1100%입니다. 5년 전에 비교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1100% 상승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2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2년 전과 지금 현재를 비교했을 때 220%가 상승한 거고요.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도 6%입니다. 1년 정도 전에도 하락장이었죠. 근데 그 하락장과 비교했을 때에도 6%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6개월 전을 비교해 봅니다. 6개월 전을 비교했을 때에도 110%가 오른 상태고요. 지금 1개월 전을 비교했을 때도 38%가 오른 상태예요. 자, 2주 전과 비교했을 때도 14%가 오른 상태죠. 자, 여러분들 지금 근데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5.87%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 상승이에요. 다 상승이고 과거에 비례해서, 그리고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만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다들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크게 보라는 거예요. 시야를 넓게 보고 크게 보고, 이 트렌드는 우리의 친구다. 그러니까 상승 트렌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시레이거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죠. 이 조시레이거가 지금 그 조정 과정에서 다시 되돌림이 이제 있는 비트코인이 되돌려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팔아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조시레이거의 대답입니다. 이 고양이의 얼굴을 하면서 노라고 하고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 과정에서 섣불리 팔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이 상황은 잠깐의 조정, 불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작이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의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섣불리 팔지 말고 계속 들고 가라 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상승세를 놓치지 말고 가져가라는 거고요. 지금 잠깐 하락한 이 상태에서 더 하락할까봐 팔고 나중에 다 하락하면 다시 또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간에 조정이 잠깐 나왔더라도 어느 순간 또 갑자기 감아서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팔고 다시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크립토 그 도그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제 암호화폐 분석가가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현재 이 가격대 7,500달러 선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이제 상승 추세에서 한번 깨졌어요. 이 추세선이, 이 바닥을 저점을 연결한 이 선이 깨졌고, 이 8,000달러 선도 한번 깨졌죠. 그래서 완전하게 이 지지선이 이제 무너진 상태인데, 지금 7,500달러, 7,400달러 선 이 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에 과거의 이 지점 200 평균선, 요 지점이 이제
중요한 테스트를 받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2일봉으로 이제 본 겁니다. 이 차트를 2일봉으로 보고 이 상황에서 다이버전스가 이제 나왔다라는 건데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지금 이제 약세로 돌아서는 다이버전스인데 이제 RSI가 하락 추세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추세가 바뀌었을 때 급격한 하락세가 이제 나오게 되고 최소 30% 정도 조정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RSI가 다이버전스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30%가 나올 수도 있고 40%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조정은 이제 건강한 조정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이 한 번 정도는 보통은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조정이 나와야지만 그 힘을 받고 다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크립토맘 헤스터 피어스가 미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을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크립토맘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지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이제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있는데요.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상장지수 펀드 ETF 승인을 강력히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크립토맘이라고 불릴만 하죠. 크립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강력한 지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뭐 후원을 받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우선은 이야기가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미국 규제 당국들은 암호화폐 ETF 승인에 대해 과도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기보다는 ETF 분야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도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기관이 ETF를 승인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혁신을 위한 실험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의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부했을 때 기관 결정에 의의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립토맘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규제기관이 ETF 시장이 유아기인 것처럼 과도한 관심을 주고 있고 첫 미국 ETF 상품이 등장한 지 25년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ETF 시장은 2008년 5천억 달러에서 현재 3조 8천억 달러로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ETF 승인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ETF 승인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자, 그리고 중유명 벤처 투자가가 대다수 사람 절망할 때 비트코인 강세장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유명 암호화폐 벤처 캐피털 D그룹의 창업주 자오둥이 중국 SNS 플랫폼 웨이보를 통해서 암호화폐 강세장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강세장이 올 수 있겠는가? 인내심이 없다면 강세장도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찌 보면은 좀 길게 봤을 때에는 이 말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들 이제 간다 할 때 오히려 떨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망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오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지금 최근의 현상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급등하는 현상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다들 이제 비트코인은 망했다 했을 때 오히려 크게 상승이 왔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 간다 할 때 오히려 조정이 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그 흐름을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따라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럴 때에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인 불마켓을 의미하는 게 지금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비트코인 급등세가요. 진정한 불마켓은 오랜 기간의 인내 이후에 나타난다. 시세는 언제나 상승할 수도 혹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디지털 화폐의 장기 전반 측면에서 볼 때 약간의 자금이 묶여 있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랜 기간 시장에서 노하우를 터득한 투자자만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감히 전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막 혹한기를 지나고 있고 낙관은 금물이다. 하지만 봄이 온다는 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봄이 온다는 건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이 사람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너무 그 불장에 너무 그 과도하게 기대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비트코인 심볼과 암호화 개발자 패키지 공개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WWDC 2019에서 이제 크립토그래픽이라는 개발자 도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진행 중인 WWDC에서 애플은 샌프란시스코 글꼴과 호환되는 앱의 아이콘 세트에 비트코인 로고를 포함했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도 이 비트코인 로고가 들어갔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애플도 비슷하게 아이콘이 들어가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메인으로 이제 심볼로 들어갈 정도로 이제 메인 시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 암호화폐 월렛과 통합된 스펜드 월렛의 애플페이 기능 통합을 사용하여 약 20개의 암호화된 결제를 비접촉식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에는 애플페이에도 이 기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암호화폐 원래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결제가 이제 애플페이를 통해서도 가능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애플도 이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산탄데르, 바클레이스, UBS 등 국경간 결제 암호화폐 프로젝트 공동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주요 은행 3개 은행들이 다 뭉쳤습니다. 지금 UBS, 산탄데르, BNY 멜론, 바클레이스, 그리고 여기에 크레딧 스위스, ING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MUFG, 이거는 이제 일본은행이고 나스닥도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은행들의 연합입니다. 엄청난 프로젝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유틸리티 결제 코인 프로젝트로 지금 시리즈 A 투자 라운드를 통해서 6,320만 달러를 유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중앙과 민간 은행 부분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상용화를 위해서 푸날리티 인터내셔널이라는 새로운 법인도 신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프로젝트는 4년간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다고 하고요. 법률 운영, 기술 문제를 해소하는 솔루션 생성 및 도입 단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주 재미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유틸리티 결제 코인은 이제 중앙은행 법정 화폐로도 지원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캐나다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 미국 달러까지 지원을 하면서 이제 법정 화폐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 전체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런 주요 은행들이 협력을 해서 암호화폐 결제 코인이 생성이 되는 거고, 코인을 통해서 서로 이제 주고받겠죠.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도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이제 뭐 XRP나 이런 거에 또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시장 자체가 이제 경쟁을 해가면서 커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XRP가 리플의 XRP가 어떻게 커갈지와, 그리고 이런 은행의 연합들과의 이제 경쟁들, 주요적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재미난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경쟁을 하면서 파이는 더더욱 커져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암호화폐 전체 시장으로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까르푸에서 블록체인 추적 기술을 통해서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까르푸가 육류, 우유, 과일 등 산지에서 매장까지 추적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매출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 이제 더 많은 상품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을 도입하고 있고, 이제 고객들의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유통업체들도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활용을 함으로써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내릴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블록체인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블록체인과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긍정적인 시선이 이제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자 관련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투자 조언이 절대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공부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